장에서는 파이썬의 기초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시각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파이썬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장에서는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그 순서는 먼저 파이썬의 개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환경 구축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파이썬을 이제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주피터를 통해서 프로그램 생성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파이썬 언어의 기본 기능들을 여러분들 실습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이썬의 개요하고 프로그램 환경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 파트에서는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요새는 이제 화두가 되어 있죠. 파이썬 언어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빈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도 요새는 이제 파이썬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위해서 잘 조직화되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파이썬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만들어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1990년도에 실제 만들어졌고요. 암스테르담의 귀도 반 로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터프리터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하나는 컴파일 언어, 번역기 언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컴파일러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로 번역한 다음에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인터프리터 언어는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하면서 그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과 동시에 그 기계로 번역된 결과를 단계별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파이썬 언어는 여러분들이 인터프리터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컴파일러 형태의 언어는 C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언어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썬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고대 신화 속에 파르나수스 산에서 사는, 동굴에 사는 큰 뱀이 이제 파이썬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로 이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이 귀도 반 로썸이라는 사람이 이 파이썬을 왜 붙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 그 당시에 이제 재밌는 드라마 이름이 파이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귀도 반 로썸이 아주 좋아했고,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 파이썬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파이썬이 이제 많은 프로그램에 이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구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다 파이썬으로 제작됐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 이제 모든 그런 사람들, 그다음 모든 회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고,
특히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과목에서는 여러분들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그 분석 방법이랄지 그다음 시각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50%가 파이썬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뭐 드랍박스 같은 것들, 파일 동기화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파이썬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이썬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동 작업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많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사용해서 실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실제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듈들을 재구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파이썬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터프리터 언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객체 지향 특징들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실행 환경이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자체가 인간 친화적으로 실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집합이 있는데 1, 2, 3, 4라는 그런 집합이 있어요. 아니면 뭐 리스트가 있다고 할 때 이 리스트 안에 4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려면 여러분들 C나 이런 데서는 이걸 그 반복문을 사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실제 확인을 했는데, 파이썬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4인 그 다음에 list 1, 2, 3, 4 이렇게 해서 이게 있으면 그래서 콜론이에요. 그리고 프린트 그다음에 4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실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실제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문장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형태로 언어가 정의된 게 이 파이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만일 1, 2, 3, 4 중에 4가 있으면, 그렇죠? 4가 있습니다를 출력하라.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기에 아주 편리하고 실제로 이과나 문과 학생들 구분 없이 쉽게 이렇게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되게 쉽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도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형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랄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제어랄지, 그 다음에 매우 복잡하고 많은 반복 연산 등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다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 제작, 하드웨어 컨트롤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기능들이 실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뭐 몇 개를 빼고는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언어의 모듈은 우리가 실제
여러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C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이렇게 C로 만들면 여러분들 C 언어의 장점은 뭐가 되냐면 굉장히 그 실행 속도가 빠르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OS 운영체제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제어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지고 뭐 이런 언어들인데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리 요하는 부분의 기능은 C 언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이썬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올려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짤 때 쉽게 이런 C 언어로 구현된 그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의 모듈을 파이썬에서 포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언어들 간의 실제 연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썬이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응용 분야들을 쭉 보면은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뭐 시스템 유틸리티 같은 거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에 시스템 명령어 사용 가능한 도구를 또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파이썬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GUI는 킹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C하고 C++ 언어하고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 프로그램도 실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치 연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메리컬 파이썬 모듈을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와 관련된 여러 그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썬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파일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도 가능하게끔 여러분들이 모듈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엑셀 파일이나 그 다음에 CSV 파일이나 이런 파일들을 쉽게 임포팅 할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당연히 여러분 마리아DB나 뭐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그레스나 뭐 이런 많은 그런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된 그런 프로그램도 아주 쉽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이썬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S를 파이썬 갖고 제작하겠다.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유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반복과 연산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데이터 압축이랄지 뭐 이런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거는 그리 썩 바람직한 아닙니다. 왜? 반복문이나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C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던 속도를 요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실험을 해봤지만 반복문을 여러 번 돌리면 거의 뭐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컴퓨터를 할지라도 이 파이썬 언어가 갖고 있는 이 또 문제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뭐 쉽게 생각하고
프로그램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속도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 적절한 정도의 속도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만약에 속도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C 언어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이썬보다는 이제 C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은 그 내부의 그 라이브러리 내부를 보면 결국 C 언어로 이제 만들어서 그 위에 인터페이스는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다 감지하시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구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python.org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로 이렇게 가셔서 여기 www.python 이렇게 python.org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파이썬 다운로드 파이스 3.9.1 이게 나오죠. 최근에 이제 릴리즈된 그런 버전이고요. 그래서 윈도우의 가장 최근 버전을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클릭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뒤에 보시면 이 버전을 나는 최근 버전은 내가 안 쓰고 뭐 여러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버전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파이썬 3.8.5 버전, 또 어떤 경우는 뭐 3.7점대 버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시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다운로드가 이제 될 거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그렇죠.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이제 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이 화면 스크린 캡처한 거는 실제 3.8.5 때 이 버전을 통해서 이제 실제 다운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32비트, 그 다음에 또 64비트 이런 게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몇 비트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실제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버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윈도우 버전에 여기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았고요.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저는 지금 64비트의 파이썬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운로드 받아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Install Launcher for all users, 그러면 모든 사용자들한테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거냐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제 여러 실제 디렉토리에서 쓸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파이썬 실제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깔려 있는 곳에 경로를 우리가 패스라는 부분에 세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주시면은 뭐 특별하게 또 할 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인스톨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스톨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인스톨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인스톨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여기 아마 지금 네트워크 속도가 좀 느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설치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파이썬 3.9.1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쭉 설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보시죠.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실제로 다 세팅이 되고 보면, 그러면 설치가 됐으면 이제 Setup was successful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잘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클로즈를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설치가 된 거 확인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파이썬에 관련돼서 다양한 그런 문서나 뭐 온라인 튜토리얼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이썬에 관련된 그런 튜토리얼 정보들이 쭉 있으니까 이걸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글로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완료됐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클로즈를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다 됐으면 설치된 부분에서 실제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제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문서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에 따라서도 뭐 확인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내가 어느 디렉토리 같은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여기 C 디렉토리로 가서 그렇죠? 여기 사용자 디렉토리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보면 파이썬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건데요. 이 파이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IPython 이렇게 해서 extension, fault 뭐 관련된 부분들이 쭉 있으니까 이 해당되는 디렉토리들을 체크를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이 이제 어느 부분에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시면 보다 더 쉽게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이썬 인스톨을 이제 다 완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실제 파이썬 설치가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보시려면 인터프리터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하고 유저스, 그 다음에 사용자명, 그 다음에 app 데이터, 로컬, 그 다음에 프로그램스, 파이썬, 그 다음에 파이썬 버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시면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죠. users 이렇게 돼 있고 제 이름이 이제 요거로 돼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app 로컬인가요? app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찾기가 이제 힘들면요, 아마 제가 이제 교육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스창을 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스창을 열고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사용자명까지 와 있고요. 그래서 cd 한 다음에 app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시죠. 그 다음에 로컬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짧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죠. 네,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 이렇게 하나씩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dir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파이썬이 깔려 있는 버전이 이렇게 나오죠. 파이썬 3.9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이썬 3.9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3.9죠. 여기 들어가 보면 실제 관련된 이제 그 실행 파일이 여기 python.exe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 봤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그 파이썬 3구, 저는 3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 3구의 그 디렉토리들을 보시면 뭐 dll 디렉토리, 그 다음에 doc 디렉토리, 그 다음에 include 디렉토리, 그 다음에 lib 디렉토리, libs 디렉토리, 그 다음에 여기 실행 파일에 관련된 그런 그 실제 python.exe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 파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제공해 주는 스크립트나 그 다음에 TCL 툴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 관련된 부분에 와서 실제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그 파이썬 관련된 그 패스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패스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 패스 이퀄로 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패스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 보면 여기를 보세요. 제가 이쯤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썬에 관련된 3.9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되면 이 파이썬을 어느 디렉토리든지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설치가 됐습니다. 파이썬 설치가 이런 과정을 통해 됐고요. 네, 그래서 파이썬 언어는 세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운영체제를 제작하는 그런 분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반복문과 속도를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압축 알고리즘이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요하는 경우는 파이썬을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C 같은 아주 저수준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요약해 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이썬의 유래, 그 다음에 명명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파이썬 언어의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더더욱이 실제 설치할 때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경로 지정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디렉토리를 찾아가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파이썬을 설치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장 파이썬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